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첨단 기술이 인류를 어떻게 바꾸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기술을 창조하지 않고도 재현함으로써 판도를 바꾼 전략, 바로 역설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모방하고 복제하는 능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소련의 철권 지도자 요제프 스탈린. 그가 선택한 역설계는 단순한 기술 복제가 아니라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바꾼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먼저 역설계란 무엇일까요? 기술적으로 역설계는 완성된 제품을 분해하고 분석하여 그 작동 원리와 구조를 역으로 추적해내는 작업입니다. 이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타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단축키이기도 하죠. 보통은 민간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가전제품, 소프트웨어, 자동차 등 경쟁사의 제품을 해부하고 성능과 품질을 분석해 개선 제품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가장 극적으로 사용되는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군사기술입니다. 1940년대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B-29 슈퍼포트리스. 이 폭격기는 고고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했고 무거운 화물, 즉 원자폭탄까지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 역시 이 기체를 통해 실현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이 미국만의 독점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국은 이 무기를 이용해 패권을 유지하려 들 것이다. 소련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 기술의 격차는 곧 안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대의 B-29가 소련 영토인 블라디보스토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으로서 미국에 돌려줘야 했지만 스탈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 기체를 압수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비행기를 완벽하게 복제하라.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 똑같이. 소련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 그리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비행기를 완전히 분해하고 모든 부품의 무게, 재질, 치수, 구조, 전기 배선까지 기록하며 실제로 하나의 기술 지도를 역으로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 복사가 아니라 미국식 부품을 소련 자재로 치환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인치 단위를 사용하는 미국과 미터법을 사용하는 소련 간의 단위 차이도 큰 장애물이었죠. 하지만 수년간의 집요한 작업 끝에 마침내 복제에 성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티우사. 1947년 이 복제 폭격기는 공식적으로 소련 공군의 전략 자산으로 등록됩니다. 외형, 성능, 구조 거의 모든 면에서 B-29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카피캣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군사 전략의 정수였죠. 소련의 전략은 선례가 되었고 이후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같은 방식으로 군사 기술을 따라잡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F-117 스텔스기, 소련의 미그 전투기를 기반으로 독자 기체를 개발했고, 이란은 미군의 드론을 포획하여 자체 무인기 기술을 개발했으며, 북한 역시 수십 년간 다양한 무기와 로켓 시스템을 역설계에 자국화했습니다. 군사기술 역설계는 단지 무기만 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원리, 운용체계, 물류 및 유지 보수까지 모두를 시스템 차원에서 해석하고 구현하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는 곧 기술 독립과 자립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기술 전략인 셈이죠. 이 흥미로운 점은 역설계가 단지 무기나 장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특허가 만료된 신약을 분석해 복제약을 개발하는 데 이 기술이 쓰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값비싼 오리지널 약을 대체하기 위해 이 전략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보건 접근성을 높이고 자국 제약 산업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즉 역설계는 군사 안보뿐 아니라 보건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역설계가 늘 정당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을 먼저 개발한 국가나 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기술 복제를 막기 위한 암호화, 보안 조치, 수출 통제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과 카피 전략 사이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세계 질서의 중요한 갈등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설계를 통해 기술은 단지 창조의 산물이 아니라 이해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탈린이 전략 폭격기를, 그리고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경쟁사의 제품을 해체하면서 다시 만들고 때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조가 아름답다면 이해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역설계의 본질이 아닐까요? 기술의 세계에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지만 누가 더 잘 이해했는지가 더 결정적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